네,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취재 기자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제부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이 기자, 네. 이번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투자나 소비와 관련된 이 감세 내용이 눈에 띕니다. 네. 사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의 주된 목적은 경기 하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겁니다. 예.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.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이 반년째 감소하고 있고 투자 부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올해 2.5% 수준의 성장을 정부는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이 내수를 살리기 위한 감세 카드가 상당히 많은데 이 네. 노후차를 사면 세금을 또 깎아준다고요? 네, 지금은 이제 10년이 넘은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바꿀 때만 이 개별 소비세를 인하해주고 있습니다. 예. 5%가 들어가는데 1.5%로 낮춰주는 건데요. 앞으로는 15년이 넘은 노후차를 신차로 바꿀 때도 적용이 됩니다. 예. 노후차 범위도 말씀드린 경유차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LPG 차량까지로도 확대되는데요. 다만 노후차를 신차인 경유차로 바꿀 때는 이 개소세가 인하되진 않습니다. 예. 개소세 인하 한도는 최대 100만 원인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합한다면 최대 143만 원의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또 세자녀 이상 가구나 기초수급자 등이 있는 집이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구매 금액의 10%를 돌려줍니다. 예. 10%라고 해서 뭐 무작정 다 돌려주는 건 아니고요. 가구당 최대 20만 원까지만 돌려줍니다.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가 3,000달러에서 5,000달러로 높아지는데요. 여기에 입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 600달러까지 합치면 총 구매 한도는 3,600달러에서 5,600달러로 높아지는 겁니다. 네, 뭐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요즘 또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네. 이에 대한 대책도 오늘 나왔다고요? 네, 깡통 전세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세금 반환 보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가입 요건이 완화되고 또 지역도도 확대가 됩니다. 네. 전세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이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는 곳이 집주인 대신에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인데요. 예. 지금은 전세 계약 중에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을 해야 하고 또 계약 종료 6개월 전에 가입할 수 있는 건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만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전반적으로 이번 정책이 세부담을 좀 줄이는 쪽에 맞춰졌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?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 세금에 대한 기조가 법인세를 늘리는 것처럼 증세 기조였는데요. 예. 이번 정책 방향을 보면 그 기조가 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예. 세부담을 줄인 만큼 투자가 이루어지면 경제 활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담은 건데요. 하지만 기업들이 이 세제 지원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 둔화나 노동비용 상승 또 규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투자 촉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게다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감세, 그러니까 결국 이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복지를 확대한다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.